민주화하는 거예요. 분권화하는 거죠. 그 위에다 교육을 민주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민주화한다는 것은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한다는 거예요. 뭐 서울대 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허튼 수작을 하면 또 다시 프랑스처럼 돼요.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프랑스는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그 땅, 갈리아 땅이라고 불렸던 그 땅 워낙 이 토질이 좋아서 이 중앙 집권 체제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도 대통령제로 중앙 집권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파리와 그 이외로 나누어져 있어요.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조국은 그걸 잘 모르고 분권을 지향한다 뭐 이렇게 헌법에 써 있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분권을 지향했는지 안 했는지 판가름을 할 수 없잖아. 분권을 지향했다고 말하면 되나? 실제로 분권이 되나? 지방자치를 지향한다고 되나? 안 되잖아. 중앙정부가 모든 걸 틀어주고 지방정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관계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민주화가 첫 번째로 맨 밑바탕에 쫙 깔리고 나서 교육이 민주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공립대학을 각 국가성이 부여되어 있는 광역단체에서 자기 단체 내에 광역 국가 내에 국공립대학들을 전부 평준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을 무상화해야 됩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위에 사법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국토민주화가 되었을 때만 연방제 국가로 전환되었을 때만 사법을 민주화시키기가 좋습니다. 법원을 5개에서 6개로 분권화하고 분산화합니다. 지역도 배치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국민이 이것을 다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나는 참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배심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거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대법관 판사들이 한 150명쯤, 한 200명쯤으로 늘려야 됩니다. 지금 14명이 하는데 그중에 재판하는 사람은 12명이에요. 그 많은 상고심을 정말 엉터리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만 쭉 보고 나머지는 다 다 그냥 2심에 판결한 걸 그대로 추인해주고 끝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반드시 참심제를 도입하거나 배심제를 도입하고 판사를 증문해야 됩니다. 경제민주화. 판사는 몇 명까지 하냐?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늘려야 됩니다. 지금 3,000명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엉터리 재판이 수없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판사를 많이 늘리면 되는데 왜 안 늘리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사 법복을 벗고 나와서 또 뭐 하면 돼? 정관 예우 받으면 되거든. 그러면 떼돈을 벌거든. 기본사회.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사법민주화의 기틀 위에서 쓸 수 있어요. 기본사회를 만들려면 현대화폐 이론 MMT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MMT도 모르고 크립토 스페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그저 그것만 하면은 그것은 무슨 범죄 집단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머저리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산업 생태계를 위한 재벌개혁입니다. 재벌개혁이 쏙쏙 빨아먹고 있거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져가야 할 이 모든 것을 다 재벌에서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죠. 그게 조중동이야. 이거를 개혁하면 조중동도 따라서 개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민주화의 기초 위에 정치 민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정당을 민주화하고, 지금 내가 그래서 마지막 잘못이 우원식 사태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국회의장에 취임했던데 다음 시간에는 그 우원식과 그놈이 누구지? 우원식과 우상호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인사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사례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평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평가하더라. 내가 경영 컨설턴트로서, 인사 컨설턴트로서 인사평가할 때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더라 하는 것을 예시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이 선거제도가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국토민주화할 때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시민의회제나 국민발언제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직접민주제를 통해서 대의 민주제의 폐해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민주주의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거 한 페이지만 여러분들이 캡처했다가 써먹으면 돼요. 정치가 민주화되면 다시 국토 민주화를 하게 되고 교육 민주화, 사법 민주화,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라는 이 5가지 카테고리가 서로 선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사진을 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캡처해서 이것만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요. 이 5개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정경사교국 이 5개만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정경사교국,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 이제 1시간이 다 되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그래서 제 얘기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전 강의에서 했던 얘기 상세하게 더 얘기 시간이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어떤 경우에도 1시간 이내에 다 끝낸다 하는 것이 제 최근의 목표입니다. 제 허리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용서하시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권민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권민회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재명과 당 지도부에게 그 당부하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민주당 집권 20년의 성패, 나는 뭐 30년을 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30년 앞을 내다보고 무엇을 시작하니까, 이런 복잡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과제를 얼마만큼 성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20년, 30년은 민주당에 달려있다. 국힘당은 가망이 없는 조직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탈리아 마피아를 수입해다가 걔네들 보고 국정을 운영하라 그래도 이것보다는 잘한다. 국힘당은 희망이 없다. 오로지 희망은 민주당인데, 그래서 내가 민주당 애들한테 너희들 일 잘해라. 그래서 이 강의를 한 겁니다. 제7공화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6공화국은 헌법 자체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경사교국, 이 정경사교국은 뭐냐?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로의 대전환이야말로 한국인의 타고난 자율성과 가능성을 살리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섰을 때 인류 문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수없이 강의했고, 그래서 이제
더 얘기 들을 것도 없이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1시간 내에 끝낼래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요약도 다 이제 없앴습니다. 랩업도 없애고 다 없앴습니다. 이거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지만 1시간 내에 끝내기로 약속한 거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본 우원식과 우상호 이렇게 이 사례입니다. 사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원식이 어떤 사람이다, 우상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인사평가 방법론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